특징주 후성을 볼 텐데, 후성이 이제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이제 일본 그 제재 반사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드린 듯이 지금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 개선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 달 21일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층 결집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일 관계 갈등이 좀 지속될 것 같은 만큼 관련주 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후성을 따로 떼놓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실적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는 테마성 이슈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 중에서도 단순히 그냥 테마로 끝나는 종목이 있고, 요게 테마면서도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있는데, 후성은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한 종목만 띄어내서 조금 자세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후성이 올라가는 배경,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이 세 가지를 규제를 하고 있어요. 폴리이미드, 그 다음에 리지스트, 불화수소. 이거 이제 에칭가스라고도 합니다. 전에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통 그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폴리이미드랑 리지스트는 90% 이상 일본에 수입 의존하고 있고, 이 불화수소 에칭가스도 70% 정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요. 압도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한국에 수출하는 불화수소가 북한의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억지 주장이다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일본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 반도체 소재, 부품 개발 연 1조 원 투입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걸 계기로 국내에 있는 소재 업체들이 모두 다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투자라든지 지원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히토리 규제 가능성 때문에 자체적으로 히토리 생산을 최근에 늘리기로 한 것과 같은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소재 국산화는 꾸준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일 관련된 리스크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반도체 소재주는 꾸준히 볼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후성이 가진 매력을 보면은, 후성은 썸네일에서 써드렸지만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업체입니다. 불화수소는 에칭가스, 아까 일본의 의존도가 70% 정도로 높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불소 기반의 그 기초 화합물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뭐 냉매가스, 2차원지 소재, 특수가스 이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지금 말씀드리는 후성이에요. 근데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그 불소화합물 산업에서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서 국내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내 그 불화수소 재고가요, 길어도 일주일 내로는 1개월 내로는 소진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빠르면 1, 2주 안에 소진되는 기업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불화수소 대체 업체를 찾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후성이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후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워닝 머티리얼즈도 있고요. 오늘 역시 올라가죠.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도 있어요. 역시 올라가죠. 그런데 후성이 가장 강합니다. 왜냐? 이런 부분의 기술력에 있어서는 후성이 앞서 있다고 지금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불화수소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후성을 조금 더 주목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화수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성이 강해요. 독성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유통 과정이 일단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이 확보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변질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변질 우려가 높다. 변질 우려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빵을 샀을 때 빵 같은 거는 장기 보관이 안 되잖아요. 뭐 젓갈 같은 거 사면 어때요? 젓갈 같은 거 반찬으로 그럼 장기 보관이 됩니다. 그렇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진짜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빵 같은 거는 구입해 놓고 뭐 한 1주, 2주 그 이상 뒤에 먹으면은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변질 우려가 높다는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서 쌓아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장기 보관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이 불화수소 에칭가스에 대한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2주나 뭐 3주 한 달 내로 에칭가스가 동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대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일본의 70% 수입을 의존했어요. 근데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포괄 규제에서 개별 규제로 바꾸면서 수출 품목당, 수량당 그런 것들을 아주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쨌든 이런 규제가 빨리 해소될 것으로 안 보인다 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이 불화수소를 수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후성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후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규제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주목받을 수 있는지, 왜 불화수소 에칭가스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는지, 그리고 불화수소의 특성은 뭔지, 그리고 그 특성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그런 품목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국내 기업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뭐를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의 대체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실질적인 수혜주와 그냥 단순한 테마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좀 구분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 관련 모멘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지속이 되면은 또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모멘텀이 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결국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거지 정답을 드리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참고하셔서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또 쓰셔야 국내 주식시장이 사는 거니까요. 항상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그에 따른 성공투자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성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